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석사과정 지금 2년차 시작한 이호준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연구 관련해서, 그 연구의 시작점이 됐던 논문의 가장 첫 섹션을 지금 커버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발표 주제를 잡았고요. 어, 그래서 그 베이스가 된 논문이 안티포즈 앤 인볼루션이라고 이제 베네데티랑 세이간이라는 되게 유명하신 교수님 두 분이 이제 2016년에 내신 논문이어서 QR코드 지금 읽으시면 네, 논문 바로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섹션 2를 이해하는 것이 이번 발표의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번 발표에서 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으로는 처음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벡터 스페이스부터 시작해서 알지브라를 만들고 거기서 코알지브라를 구조를 줘서 바이 알지브라를 만들고 마지막에 안티포드라는 어떤 맵을 줘서 호프 알지브라를 만든 다음에 이 호프 알지브라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중요한 맵인 안티포드를 직접 이제 계산할 수 있는 이제 네, 타케어치 포뮬라가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계산을 한번 예시로 해보고 그 계산을 실제로 해보면 좀 많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막 그 서로 지워져서 0이 되는 부분을 미리 사인 리버스 인볼루션을 통해서 그거를 다 지우고 안 지워지는 것들만 쏙 빼갈 수 없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 섹션에서는 이제 논문에서 얘기하는 섹션 2에는 대표적인 예시인 폴리노미얼에 대해서 한번 저희 그 기법을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자, 먼저 벡터 스페이스를 생각하실 건데, 네, 벡터 스페이스는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죠. 어떤 벡터들의 집합이고, 벡터들끼리 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스칼라 곱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혹시 벡터끼리 곱셈은 그럼 불가능할 거란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약간 유클리드 공간에서 그런 유닛 벡터들을 곱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할지가 상상이 잘 안 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곱셈을 잘 주는 게 알지브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벡터 스페이스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폴리노미얼 링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어 그 스칼라를 F라는 그냥 실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실수로 갖는 그런 폴리노미얼들을 싹 다 모아놓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그 부분 공간 중에서 그 디그리가 n인 정확하게 n 차 항밖에 없는 것들만 모아둔 것도 벡터 스페이스가 되거든요. 당연히 1차원 벡터 스페이스가 되겠죠. 그것도 네, 벡터 스페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n에 대해서 여기 O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네, 이 O 플러스라고 하는 것들은 뭐 당연히 고학년 분들은 디렉섬을 잘 아시겠지만 저학년 분들은 그냥 이런 애들을 싹 다 모아둔 다음에 스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얘네들을 다 모아둔 다음에 적당히 벡터 합, 이거 스칼라 곱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애들을 그냥 다 모아둔다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모든 n차항들을 다 모아두고 거기에서 나오는 연산들을 다 모아두면 저희가 생각하는 폴리노미얼들의 집합이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왜 하필 폴리노미얼 갖고 왔냐면요. 얘들은 벡터 곱이 정말 잘 정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폴리노미얼은 저희가 흔히 폴리노미얼끼리 곱하는 걸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해왔지만 사실은 벡터 스페이스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두 개의 벡터를 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지브라라고 하는 거는 어떤 벡터 스페이스의 벡터 곱을 정의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그 곱을 이제 M이라고 쓸 거고 그 이런 유닛이라는 U라는 맵도 필요해요. 차근차근 이제 알아보자면 유닛은 스칼라에서 아이덴티티인 1을 벡터 스페이스에서의 1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벡터 곱을 정의를 하고 싶은데요. 보통 연산을 정의한다고 하면 당연히 항등원을 좀 정의를 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어떤 걸 연산해도 그대로 자기 자신으로 나오는 그런 항등원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유닛 맵입니다. 벡터 곱을 당연히 해주고 싶으니까 그 곱의 항등원인 이 1을 지정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벡터 곱에서의 항등원인 1을 지정해주는 맵을 유닛이라고 할 거고요. 이거 벡터 곱을 실제로 정의를 할 건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곱셈과 벡터 곱을 구분하는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당연히 고학년 분들은 텐서를 아실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이 두 개의 벡터를 이제 곱하는 거는 그 결과값은
그냥 저희가 흔히 아는 그 폴리노미얼 두 개를 실제로 그냥 곱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 이 두 개의 폴리노미얼을 곱하는 거는 그냥 실제로 그 폴리노미얼들을 곱한 거라고 이제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벡터 스페이스였던 폴리노미얼 링이 알지브라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코알지브라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 싶은데요. 코알지브라는 정확히 알지브라가 하는 행동을 반대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그 곱셈을 반대로 하는 코멀티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아까 어떤 두 개를 곱하는 것을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반대로 인수분해하는 것을 코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밑에 예시를 보면요. 이 x 세제곱을 이제 인수분해하고 싶은데 지금 보시면 어떤 하나의 폴리노미얼을 두 개로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코멀티플리케이션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싹 다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x가 3개가 있으면 3개가 있으니까 이제 네, 나열하면 쫙 되는데요. 여기 이 x 곱하기 x 제곱이 왜 3개 텀이 나오냐라고 하면 이 x가 첫 번째 x인 건지 두 번째 x인 건지 세 번째 x인 건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x 크로스 x 스퀘어가 세 텀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 뒤에 있는 것도 당연히 그 다음에 있는 x가 첫 번째 x에서 온 건지 두 번째 x에서 나눠 인수분해된 건지 세 번째 x가 인수분해된 건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세 텀이 나눠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코 멀티플리케이션을 대강 이해하신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코 유닛도 정의해줘야 되는데요. 유닛은 아까 말 그대로 벡터 곱을 할 때 항등원을 지정해 준다고 했잖아요. 이젠 반대로 이 코 유닛은 그 항등원에 대해서만 그 항등원에 대해서만 다시 벡터 다시 이제 스칼라로 갖고 오는 건데 그냥 폴리노미얼 윙에서는 간단하게 어떤 폴리노미얼의 코 유닛을 했다는 거는 그거의 상수항만 취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대충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바이 알지브라라는 거는 대상이 알지브라이면서 코 알지브라면 얘를 바이 알지브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 대상이 한 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폴리노미얼 링 같은 경우에는 알지브라 구조 있고 당연히 이제 인수분해 되니까 코알지브라도 있어서 얘는 바이 알지브라가 됩니다. 이제 한 스텝만 남았는데요. 이제 바이 알지브라의 안티포드라는 맵만 정의할 수 있으면 얘는 이제 호프 알지브라라는 되게 좋은 구조가 됩니다. 일단 그 안티포드에 대한 모티베이션을 잠깐 드리자면요. 약간 이거는 살짝 뻥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안티포드라고 하면 그러니까 정반대에 있는 지점을 보내는 맵을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구 같은 경우에서 그 안티포달이라는 부분은 이제 지금 제가 있는 위치에서 지구 중심을 따라서 쭉 뚫으면 반대편에 있는 어떤 한 지점에 나올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안티포달이라고 하고 그리고 절을 넣었을 때 대척점을 안티포달점을 보내주는 것을 안티포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강 안티포드라는 그런 맵은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반대되는 부분을 로 보내주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알지브라랑 코알지브라는 서로 듀얼 개념인데 듀얼이라고 하는 거는 거울에 비친 느낌이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 알지브라는 그 거울에 비친 그 대상이 자기 자신에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비유를 하나 하자면 제가 만약에 거울 앞에 딱 서 있어요. 그러면 저의 왼손은 거울 입장에서는 오른손이겠죠? 그래서 안티포드라는 거는 왼손을 넣으면 오른손이 나오는 그런 맵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거울에 비친 대상이 저한테도 있는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안티포드는 정반대로 보내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티포드는 그 벡터 곱을 정의할 때 아까 항등을 정의했잖아요. 근데 여건 같은 거를 정의를 해주고 싶다. 완전 여건 아닌데 여건 같은 거를 정의를 해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식을 뜯어보죠. 자, 여기 코어 멀티플리케이션은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어떤 폴리노미얼이 있으면 얘는 찢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텀을 찢는데 앞에 있는 폴리노미얼은 그대로 보내고 뒤에 있는 폴리노미얼은 어떤 안티포드라는 맵으로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시 곱한 거죠. 그 쪼개놓은 걸 다시 곱한 거예요. 근데 근데 그게 여기 이걸 보시면 상수항만 빼고 상수항을 그대로 필드로
이제 다시 스칼라로 보내준 거기 때문에 정확히 상수항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랑 같냐면 쪼개고 앞에 있는 걸 반대로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붙이는 거랑 다시 쪼개고 이제 뒤에 있는 걸 보낸 다음에 붙이는 거랑 같다. 대충 그래서 뭔가 대충 곱셈의 역언 같은 느낌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뭔가 되게 안 와닿으실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뭔가 막 이거에 대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저희 이번 세미나의 목표는 아니어서 그냥 안티포드라는 맵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바이 알지브라에 이런 안티포드라는 맵이 이제 정의가 되면 이걸 호프 알지브라라고 하는데 이 호프 알지브라 중에서 두 가지 특성을 만족하면 되게 재밌는 포뮬라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레이디드를 만족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레이디드는 아마 많으신 분들이 알 테니까 이제 저학년들을 위해서 그냥 저희가 폴리노미얼을 생각하죠. 이제 옆에 있는 h는 폴리노미얼이고요. 이제 hn은 정확히 n차 항만 모아둔 그런 폴리노미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i차 항과 j차 항을 곱하면 i 플러스 j차 항이 나오죠. 이게 그 첫 번째 조건의 의미이고 그리고 n차였던 거를 인수분해하면 당연히 i 그 다시 그 i차랑 j차로 쪼개질 건데 그 차수를 더하는 게 당연히 n차여야겠죠. 네. 그런 거에 대한 의미고 마지막은 n차 항들만 모았기 때문에 상수항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서 어떤 바이 알지브라가 이런 식으로 잘 나타낼 수 있으면 얘를 그레이디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한 가지 조건을 더 만족하면 되는데 아까 그 영차가 스칼라랑 완전히 똑같은 행동을 하면 걔를 커넥티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폴리노미얼 링은 딱 그거죠. 폴리노미얼 링의 상수항을 생각하면 그냥 딱 그 스칼라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폴리노미얼 링은 호프 알지브라인데 이제 그레이디드도 만족하고 커넥티드도 만족하는 되게 좋은 대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 조건을 만족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어떤 바이 알지브라가 그레이디드고 커넥티드면 얘는 자동적으로 호프 알지브라가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안티포드에 대해서 계산을 해놓은 식이 여기 있습니다. 되게 많이 복잡하죠? 근데 지금 보시면 찍고 어떤 파이 맵을 보낸 다음에 다시 곱하는 거를 계속 더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 파이가 아직 소개를 안 드렸는데 파이는 만약에 얘가 상수면 그냥 0을 보내고 상수가 아니면 그냥 아이덴티티 맵이 되는 그런 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만 보면 되게 헷갈리기 때문에 저희가 x 세제곱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자, x 세제곱 일단 k가 0부터 시작하니까 0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m-1 그 델타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근데 아까 델타 마이너스 1은 그 코음 유닛 그러니까 상수항만 취하는 거라고 했고 m-1은 이제 1을 1로 보내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가 정확히 네, 이런 식으로 맵이 되고 이거의 상수항이 뭐예요? 0이죠. 그래서 얘는 그냥 0이 됩니다. 그래서 k가 0일 때는 뭐 재미난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다시 여기 포뮬라 이렇게 있고요. k가 1일 때 한번 봅시다. 그냥 k가 1일 때 여기 1을 다 대입을 해보면 이제 x가 나오고 파이가 나오고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그 델타 제로니까 이거는 그냥 없어지죠. 근데 아까 파이가 뭐라고 했어요? 얘가 상수면 0을 보내고 상수가 아니면 그냥 그 자신을 보낸다. 그럼 얘가 그냥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k가 이제 2일 때 한번 넣어봅시다. 2일 때 넣어보면 여기서 델타가 한 번 나오고 파이는 오른쪽 왼쪽 나오고 그리고 m도 한 번 나옵니다. 오른쪽 왼쪽 나온다는 거는 얘를 일단 한 번 두 개로 쪼갤 거잖아요. 두 개를 쪼개면 아까랑 같은 이런 식이 얻을 수 있는데 두 개로 쪼갠다는 거는 오른쪽에도 파이를 취해주고 왼쪽에도 파이를 취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취해보면 여기서 1이 이런 상수가 나오는 거는 이제 파이를 만나면 다 지워지죠. 그래서 이 상수가 되는 것들을 싹 다 지우고 상수가 안 되는 거 애들만 싹 모아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아까 m이 뭐였죠? 이런 식으로 그 곱해진 거를 실제로 진짜 곱하는 거였죠?
그래서 n이 얘를 만나서 x 세제곱이 되고 얘도 다시 x 세제곱이 되고 이게 6개 텀이 있으니까 총 6x 세제곱이 나옵니다. 이제 조금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k가 3일 때, 3일 때는 좀 빠르게 해봅시다. k가 3일 때는 얘를 두 번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고 찍고. 그래서 총 3개가 나오겠죠? 근데 당연히 여기 파이를 취하면 이 상수항인 부분을 싹 다 없어질 거니까 미리 그 상수항인 부분을 없애고 상수가 안 되는 부분만 쫙 모아두면 그냥 x가 x 하나씩 나오는 게 이 6개 텀이 나올 거예요. 왜 6개가 나오냐라고 하면 아까 첫 번째 x, 두 번째 x, 세 번째 x가 있었잖아요. 그게 어디에 위치하는지 결정하는 문제죠, 사실상. 그러니까 총 3팩토리얼이겠죠. 3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그래서 총 6개의 텀이 나옵니다. 그래서 k가 세제곱일 때 이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6x 세제곱이 나오고 k가 4일 때는 당연히 4번 쪼개는 건데 그러니까 4칸이 만들어지는 건데 x는 3개밖에 없죠. 그래서 무조건 상수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4 이상부터는. 그래서 k가 4 이상일 때는 싹 다 0이 됩니다. 그럼 아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k가 0일 때 0이 나왔고 k가 1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나왔고 이제 6x 세제곱이 나왔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6x 세제곱이 나왔어요. 그럼 총 더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이죠. 근데 보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캔슬되는 부분이 진짜 많습니다. 사실 네, 사실 이 두 개가 캔슬되니까 그러니까 딱 이상적으로 이거 하나만 딱 미리 그냥 이거 하나만 딱 계산을 하면 이 뒤에 부분을 귀찮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지를 이제부터 알려드릴 겁니다. 그것이 이제 조합론에서 많이 사용하는 사인 리버스 인볼루션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이 미리 0이 되는 텀들을 싹 다 미리 날려버리고 0이 안 되는 것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인 리버스 인볼루션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인볼루션이 뭔지부터 알아야죠. 인볼루션은 자기 자신을 합성했을 때 아이덴티티가 되는 그런 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래프로 이제 화살표로 표시를 하면 이 인볼루션 정의가 된다는 것은 어떤 두 개끼리 이렇게 페어링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이렇게 돌아오거나 이 두 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 취했을 때 자기 자신이 돼야 되니까. 근데 사인 리버스 인볼루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만들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이 페어링을 어떻게 시킬 거냐? 값은 같은데 사인만 다른 것끼리 그 페어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로 묶이는 거는 싹 다 0으로 캔슬아웃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돌아오는 이런 픽스드 포인트만 잘 셀 수 있다면 미리 그 캔슬되는 부분을 계산하지 않고 그 답을 알 수 있다라는 게 스포일러입니다. 대표적인 하나 예시만 할게요. 이런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이런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증명할까요? 당연히 바이노미얼 티오렘을 아시는 분이라면 이 1-x n제곱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서 사실 위의 식은 x에다가 1을 넣은 거랑 같다. 그래서 여기가 0이 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조합론자들은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걸 증명할 때, 어, 이걸 표현할 수 있는 어떠한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n추 스케일을 보면 당연히 그러니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집합의 크기가 n개인 집합에서 k개 엘리멘트로 만들어진 서브셋들의 개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n개 중에서 k개를 뽑는 개수.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 식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쫙 늘어놓을 거예요. 일단 k가 0일 때 1 하나 더해지고 k가 1일 때 마이너스 1이 n 추스 1만큼 있고 그 다음에 k가 2일 때 1이 n 추스 2만큼 있고 이렇게 쫙 늘어놓을 거고 그 이 하나하나가 한 가지 대상과 대응이 되게 하고 싶어요. 근데 아까 저희가 어떤 옵저베이션이 있었냐면 n 추스 k는 n셋의 그 k의 엘리멘트를 갖는 서브셋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가 서메이션 이 n셋의 서브셋인데 단지 이, 이 사인은 그 크기에 디펜드 되게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왼쪽 식이 오른쪽 식으로 바뀌는 게 잘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 원소가 한 개짜리인 그런 부분 집합들을 쫙 쓴 거고 얘는 원소의 개수가 두 개짜리인 부분 집합들을 그냥 쫙 쓴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왼쪽 식을 이 1부터 n까지 셋 중에서 그리고 부분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서메이션을 할 건데 그냥 이 인덱스가 아니 네, 인덱스가 이제 크기에 디펜드 되는 거죠. 네. 이해하셨다 치고 이제 여기에 사인 리버스 인볼루션을 이제 쓰고 싶어요. 즉 더해서 0이 되는 것끼리 묶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잘 묶어야죠. 그러니까 이 묶이는 게 과연 잘 묶이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묶을 거냐면 만약에 그 A를 그 서브셋 A를 뭐랑 대응시킬 거냐면 만약에 A에 1이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 1을 뺄 거예요. 그리고 A가 1이 없다. 라고 하면 1을 넣을 거예요. 그럼 뭐죠? 이, 이 사인만 보면 집합의 크기가 하나 줄어들거나 하나 커지죠. 그럼 얘들은 사인이 바뀌어요. 이 피라는 맵을 통과하면 얘는 사인이 바뀝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그리고 얘들은 서로 다 1대1 대응이 됩니다. 왜냐면 뭐 집합 1이 없으면 그냥 1 넣어주고 있으면 1 빼주니까 이 맵을 두 번 쓰면 자기 자신이 돌아온다는 거는 즉 인볼루션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세팅 하에서 인볼루션을 잘 잡아줬어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 서메이션의 대답은 뭐냐? 이 만드는 픽스드 포인트 개수랑 같다. 근데 지금 픽스드 포인트가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필을 거쳤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애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0이 되는 겁니다. 왜? 사인이 반대인 것끼리 서로 다 1대1 되게 되니까. 자, 이거를 저희는 한번 안티포드에다가 한번 써먹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복잡한 식을 저희는 어떤 n셋의 서브셋으로 모델링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모델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곱셈들의 스트럭처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곱하기는 XA XB 승끼리 곱했을 때는 실제로 곱하는 거였고 어떤 코멀티플리케이션은 실제 곱시 X가 되게 쪼개는 건데 그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나열하는 거였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오더드 셋 파티션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 셋 파티션이란 뭐냐? 어떠한 일단 n셋을 생각을 하고요. 이 n셋의 셋 파티션이라는 거는 이런 부분 집합들의 n셋의 부분 집합들의 그제 콜렉션인데요. 근데 각각이 서로 서로 겹치는 게 없고 서로 서로 겹치는 게 없고 그리고 서로를 다 합치면 n이 나오는 전체 집합이 나오는 걸 셋 파티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 오더드 셋 파티션은 뭐냐? 그냥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얘는 컬렉션이었으면 얘는 그냥 튜플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파티션인데 이 순서가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순서를 이제부터 구분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었던 이 모델을 어떻게 오더드 셋 파티션으로 생각할 수 있냐라고 하면 일단 코 멀티플 그 1을 아까 1 곱하기 x 곱하기 1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 x를 이 두 개의 칸 중에서 어디에 넣을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x를 두 번째에 넣었으니까 그냥 여긴 없고 1. 두 번째 텀은 첫 번째 x를 왼쪽에 넣었으니까 얘는 1,0. 1, 그냥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실제 여기가 비어져 있으면 실제 저희가 안티포드를 계산할 때 어떤 변수가 있었죠? 파이라는 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쪼개진 것 중에서 상수가 있으면 싹 다 지우는 걸 했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빈칸이 있으면 무조건 0으로 가기 때문에 빈칸이 없는 것들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이 곱셈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그냥 X를 차례로 넣는 그런 오더드 셋 파티션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블록 하나하나가 이거 하나를 다 블록이라 하거든요. 블록 하나하나가 다 논엠티인 공집합이 아닌 그런 모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인볼루션을 생각을 해야겠죠. 인볼루션을 생각할 건데 어떻게 생각할 거냐? 아까처럼 뭔가 넣고 빼는 역할을 그런 걸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넣을 거냐? 일단
이런 류의 오더드 셋 파티션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왼쪽 끝부터 쭉 읽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멈출 거냐? 이 블럭의 크기가 2가 되는 순간, 2 이상이 되는 순간 멈출 겁니다. 그래서 쭉 갔죠? 여기가 2가 됐죠? 여기가 이제 2보다 크죠? 개수가.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거를 분리시켜 줄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합치는 건 어떻게 하냐? 똑같이 읽어가요. 똑같이 읽어가는데 이번엔 뭘 찾을 거냐? 지금 이게 쭉 디크리징으로 쭉 이제 5, 3, 2 떨어지는 걸로 돼가고 있는데 하필 그 다음 블럭이 그 다음 블럭 중에서 가장 작은 게 4죠. 그러니까 쭉 내려갔다가 4로 또 축 올라가잖아요. 그걸 찾을 겁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쭉 읽을 건데 그 다음 블럭이 올라가는 그 지점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저는 합쳐줄 거예요. 네. 그러면 다시 정리해보면 오더드 셋 파티션이 주어져 있으면 저희는 두 가지를 고려를 할 거예요. 언제 블럭의 크기가 1보다 커지냐. 그리고 언제 이런 오더가 올라가냐. 이 두 가지 현상을 잘 관찰하다가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거를 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1과 7 있으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 합치지 않는 이유는 그 이전에 앞에 이미 그 블럭이 크기가 1이 아닌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왼쪽부터 쭉 읽어왔을 때 조건에 만족하는 가장 첫 번째 지점에서 저희는 그 행위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행위를 하면 네, 이 다음과 같이 이거 분리가 되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툭 올라가니까 합쳐지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근데 이 사인은 오직 블록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지금 블록 개수가 여기는 하나 늘어났고 여기는 블록 개수가 하나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랑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둘끼리 캔슬 아웃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런 인볼루션에서 픽스드 포인트가 뭐냐라고 하면 3, 2, 1 이런 식으로 그냥 큰 순서로 쭉 떨어지는 애들밖에 없어요. 생각해보면 아까 규칙이 뭐였죠? 블럭의 개수가 블럭의 크기가 1보다 커지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각 블럭마다 가장 최소수를 봤을 때 그 최소수가 툭 올라가는 지점. 근데 얘는 그 두 개 다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픽스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모든 부분이 다 캔슬아웃 돼서 결국 마지막에 이거 하나만 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아까 그 예시로 한번 다시 보죠. 아까 x 세제곱을 안티포드로 넣은 거예요. 그럼 이제 상상하실 수 있나요? 이거는 x 세제곱이고 얘는 곱하기 x 제곱이 6개 있는 겁니다. 얘는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가 6개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1, 2, 3은 뭐예요? 첫 번째 x, 두 번째 x, 세 번째 x가 어디에 있냐를 써준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끼리 서로 매칭을 시킬 건데 아까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자, 여기 1, 2, 3. 얘는 여기 블럭의 크기가 3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쪼갤 거예요. 근데 어떻게 쪼개냐? 최소수인 1과 2, 3을 쪼갤 거예요. 그럼 얘는 얘랑 대응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13을 봅시다. 213은 여기가 첫 번째로 이 블럭이 이제 처음으로 1보다 크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를 쪼개야죠. 그러니까 쪼개면 213이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연결됩니다.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3, 1, 2는 3, 1 떨어지다가 2 쭉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치는 겁니다. 1, 2를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3, 1, 2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매칭시켜 보면 같은 색깔끼리 잘 이제 매칭이 되고 그리고 블락 수가 정확하게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요. 여기는 블락 수가 두 개, 여기는 블락 수가 세 개. 그래서 다 캔슬 아웃 되고 결국 남는 게 뭐예요? 3, 2, 1 이거 하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까 타케우치 포뮬라에 대해서 그 사인 리버스 인볼루션을 사용하면 아까 그 복잡했던 식이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뀌어요. 왜냐? 픽스드 포인트가 n-1, n-2 쭉쭉쭉 1 그게 하나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잡했던 식이 싹 다 캔슬 아웃 되고 마지막으로 그 픽스드 포인트 하나에 대응되는 이식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그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